한 사람당 1,000원씩 돈을 후원금을 내고 우리 후원 계좌를 공표할 거니까 거기다가 1,000원씩 낸 사람은 인터넷에 전부 인증샷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안 걸린대. 네, 그러면 숫자가 나와.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부정선거 못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 찍겠어? 그 숫자와 내 표가 다르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그러니까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는 한 1,000만 표를 미리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에서 그거는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법적으로 선거법에 안 걸린대. 왜? 그게 나왔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하고 뭐 연관이 있던 그 뭐 영화 배우가 뭐 한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한테 윤석열한테 10만 원 기부했죠. 10만 원 내고 그걸 공개해서 법에 안 걸린대요. 인터넷에 공개해도 법에 안 걸린대. 자기 기부한 거 그 특정 후보한테 한 거 발표해도 안 걸린다니 법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그 김부선이 처벌 안 받잖아. 그래서 우리도 전부 딱 후원금 내면 그거 기록 탁 씌워서 신문에 탁 유튜브에다 탁 허경영 유튜브 같은데 탁 올리면 그게 기록이 몇 명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뭐 부정선거 하려도 못하지. 맞아.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가 부정선거 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정선거 안 하겠죠. 나는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의심스러우니까 사전투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허경영이가 분명히 얘기했어. 허경영 지지자는 사전투표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나는 옛날에 사전투표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 이번에는 안 된다고 그럴까? 이번에는 대통령 돼야 되니까. 알겠죠? 내 시장 선거 때 표가 많이 안 나온 거 보고 사전투표 하지 마라 내 이러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겠죠? 내가 천사를 거느리고 있잖아. 정보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전투표 이제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하되 투표하고 투표하에서는 공개 못하니까. 맞아요. 후원금 1,000원 그거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거 내고 나는 허경영을 지지한다는 표시만 분명히 해놔버리면 그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만큼 표가 안 나오면 부정선거겠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영상 한번 틀어봐. 30억 불의 상업 차관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핵을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그 핵이 없는 나라가 뭘 그런 짓을 왜 하노?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수상하죠. 예. 그래서 노태우가 러시아까지 간 이유가, 레닌그라드까지 간 이유가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가 비핵화 선언도 하고 핵도 없는 나라가 뭐 비핵화 선언을 해? 하고 30억 불 차관을 주겠다 하고 소련과 관계가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야기 하고. 박 대통령이 감오버 소련의 감오버 핵기지에 핵을 우리가 임대하자 이렇게 됐을 때 왜 그것이 필요하냐? 전쟁 억제 효과.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억제 효과라는 건
박 대통령이 밤에 잠을 자면 그냥 북한군이 쳐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이게 왜냐? 독재한다. 뭐 저쪽에 야당에서 맨날 들고 일어나지. 미국에서는 맨날 그냥 협박을 하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있는 18년간 편한 날이 없어요. 또 월남에 군인을 보내놨는데 포항제철 찍었다고 군인들 월급 그거 다 뭐 한 90% 빼와가지고 한 10%만 주고 90% 가져와서 고속도로 놓고 막 포항제철 만들고 했는데 그냥 5천 명이 죽었어. 미군이 5만 명 죽고 우리가 5천 명이 죽었는데 5천 명 죽은 어머니, 5천 명의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박 대통령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박 대통령 술 아니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원체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아무리 뭐 독재를 한 사람에 대해서 독한 게 아니야. 굉장히 이 시골 출신이고 아주 가난하게 큰 사람이라 그 어머니들이 자식 키우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한 거 그거 알거든. 그런데 월남을 가자 결정 내린 사람이 박 대통령이란. 그러면 가서 우리나라 청년이 5천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 병신이 돼서 부상자가 돼서 왔는데 박 대통령은 오늘 몇 명 죽었냐 이것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 60명 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200명이 죽었습니다. 아 이거는 박 대통령이 하루도 편할 일 없어. 월남에 군인을 보낸 이후부터 저렇게 전쟁터에서 병사가 많이 죽는 게 저게 있을 수가 있냐 저거 무슨 나라길래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냐. 그 내보고 나 보안부대 청와대고 있던 사람을 야 너 저 월남을 가. 그래 월남 전쟁터에 한번 가봐. 전쟁터 갔지. 나 그 바람에 월남 전쟁터 가서 내가 죽을 뻔했지. 뭐 대통령이 가라는데 안 갈 수가 있나? 그래서 뭐 보병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082 방첩사병 아니 머리도 안 깎는 방첩부대 있던 사람을 갑자기 월남을 가. 그래서 1군 육군단 106 보안부대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34단 광주에 가서 보병으로 병가를 바꿔가지고 1군에서 2군으로 원래 못 가요. 원래 우리나라가 1군에서 2군으로 가는 그런 제도가 없어. 1군 있는 사람 1군에만 있지. 1군 전방에 포병 의정부 검문소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이등병 보병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총부대를 가지고 월남을 가기 위해서 광주로 갔다고. 광주 34단 그거 가서 월남 갈 준비해 가지고 월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월남을 가는데 수도 없이 죽을 뻔했지. 수리탄을 가슴에 내 수리탄이어서 안전핀이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지. 뭐 그래도 그 전투 상황을 도대체 왜 이리 사람이 많이 죽는지 네가 한번 잘 봐라. 들어가가지고 니는 안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냥 엄청 고생했어요. 아니 하룻밤에 잠자는 밤에 헬리콥터에 죽은 우리 사병들을 실어가지고 사단 연병장에다 떨어뜨리는데 이건 전부 시신들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헬기가 땅에 안 내려요. 바쁘니까 땅에 내리면 흙이 먼지가 나니까 사단 연병장 위에 한 4m 위에서 죽은 시신들을 발로 차서 집어 던지니까 팍 병사들이 떨어지는 전부 시체야.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있는 사병하고 묶여 있어. 허리가 같이 묶여가지고 수혈이 돼 있는 거야. 이쪽 병사는 두 다리가 잘려 나왔는데 이쪽 병사는 멀쩡해. 그날 그게 뭔가 보니까 이거는 이쪽 혈관을 연결해놨어. 걔는 살아있는 거지. 피가 없으니까 멀쩡한 병사를 거기다 묶어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 퉁 떨어지는데 보면 그냥 멀쩡한 애가 살아있는 애가 묶여 있는 거야. 자기 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병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응급처치 해가지고 오는데 밤중에 막 헬기가 와서 막 사단 연병장에 시체를 떨어뜨리는 거야. 이야, 이거 월남에 이거 너무 젊은이들이 많이 죽는구나. 대한민국 건설 여러분은 이만큼 나라가 살기 위해서 거기 군대를 보낸 박정희 대통령의 하루하루는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 박 대통령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 어머니들, 애 죽은 어머니들이 그 한이 끝이 없이 이어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멀쩡한 20대 애들이 전쟁터 군대 생활하는데 올라가서 막 죽어 나가니까 박 대통령 국가 경제 살리겠다. 우리나라 경제 이만큼 살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 월남전에 가서 죽은 사람들 덕인 줄 알아야 돼. 엄청 말 못할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중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생지옥에 앉아 있어서 매일같이 그냥 독한 술을 먹거나 담배를 안 피면 잠시도 불안해서. 왜? 오늘 35명 죽었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술이야. 술. 이놈의 가난한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보려고 했더니 저렇게 병사들이 왜 죽냐는 거야 도대체가. 왜 저렇게 5천 명이 죽냐는 거야. 미군이 5만 명 죽었어요. 한국군이 5천 명이 죽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미군이 2천 명이야. 20년간 죽은 미군이 2천 명이고 들어간 돈이 2천조야. 1년에 1조씩 1년에 몇 조씩 들어간 거야. 2천조가 들어갔으니까. 1년에 100조씩 들어갔어. 1년에 100조씩을 미국이 퍼부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군이 죽은 병사는 젊은 미군 병사가 2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월남에서 우리나라 군이 죽은 군장이 5천 명이야.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어요. 그 월남전은 정말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 군대가 가는데 미국 군인과 같은 월급을 줬어. 그 차액을 우리나라 군인 월급만큼만 우리는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라 건설했어.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월남 갔다 온 사람 6.25 사변 참전 용사는 5억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매월 300만 원씩 줄 거야. 알겠죠? 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월남 가서 구경을 많이 해봤어. 야, 내가 월남 갔을 때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저 허경영이 저게 미친 소리 하는구나. 지가 뭔데 감옥의 핵기지가 나오고 월남 이야기가 이러지만은 여러분 이만큼 잘 살게 하느라고 피눈물 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내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무조건 박 대통령 하면 무조건 독재자지만 또 이 면으로는 우리나라 이만큼 하려고 군대도 한번 보내보고 미국에다 팔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될 거는 월남과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여기 미군이 있어요. 이게 다 미군이 공동으로 주둔했죠? 주둔했죠. 우리는 말이야 미군을 용병으로 가지고 왔어요. 용병이 뭡니까? 돈 주고 쓰는 거야. 미군 주둔비를 우리는 줘요.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 돈 10원도 안 줘. 무슨지 알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 가서 쳐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20년을 지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10원도 안 주는 데 가서 미군이 2,000명 죽고 돈이 2,000조가 들어갔어.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근데 우리 한국군에 와서 한국군에 와서 주둔하면서 미군이 죽나? 도끼만 행사하고 2사람 죽었어. 그 대신 자기들도 탱크로 2명을 죽였어. 우리 한국 여학생 2를 탱크 갈아서 죽였잖아. 그러니까 북에서 2사람 자기들이 죽으니까 우리나라 여자 여학생 2이 죽었지. 맞아요. 미순이하고 효순이. 아주 이름도 참 미순이 효순이가 미국 사람 탱크에 깔려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죽어봐야 2사람. 미군들이 특별히 죽는 일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미군들에게 용병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군사비와 월급과 이 대가를 주고 데려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철수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용병으로 와 있으면서 자기들에게도 유리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보초병들이 가 있어야 된다. 미군이 있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맞아떨어지니까 한반도가 태평양의 최전선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이 태평양만 지나버리면 미국령이야. 저 태평양 바다는 미국령이 하와이부터 미국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최전방에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나머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있으니까. 이게 국경을 맞댈 수는 없으니까 한반도가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일본이 보초를 딱 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데도 자기들은 용병조로 군사비를 받아가요. 미국이 받아가.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야. 아프가니스탄은 공짜니까 야 우리 손해본다. 철수. 간단해? 그럼 우리는 지금 불안해할 건 없어요. 네, 우리 미국에 돈을 지불하고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 갈 때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용병값을 줬어 안 줬어? 줬죠. 그러니까 미국은 월남에서 그 용병값을 받았을까?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지금 마음대로 철수해버려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놔두고 온 무기가 어마어마해. 돈으로 따지면 월남에 놔두고 온 무기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 베트남이 가져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도망갈 때 우리나라 놨던 공장 일본 재산이었지. 그 많은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안 돌려줬어요. 말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에 있었지만은 있는 방법이 주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미군이 아니겠다면 영국군을 돈 주고 살 수도 있어. 영국군 주둔해라. 돈 주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 월남에 이거 좀 키워봐. 이게 동족 상장과 강대국의 대리전쟁을 직접 체험한 뒤 휴전이 된 몇 개월 뒤 마지막 철수병력으로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1973년 2월 월남의 나트랑 비행장에서 고국으로 철수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그죠? 여기 나야. 여기 내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 메고 있죠? 이게 더블백하고 여기 덩어리 메고 있죠? 나도 여기 보면 멜빵이 있고 여기 멜빵이 여기 있어요. 그 나도 뒤에 짐이 보이죠? 요거 보이죠? 나도 배낭을 메고 있는 거야. 이 비행기에 요것만 맨 게 아니라 더블백이 있어요. 더블백. 각자 자기 짐 보따리가 비행기 화물칸에 들어갔는데 비행기에 500명이 탔는데 화물칸에 들어간 짐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이것만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총기가 있어요. 총기는 비행기 안에 못 가 들어가니까 화물칸에다 전부 집어넣어. 비행기가 무거워가지고 못 떠는 거야. 그 나트랑 비행장, 이게 월드 에어레이즈라고, 월드 벌써 다 부르면 RLD, 월드 에어레이즈인데 미국 민간 항공을 전세를 낸 거야. 한국 정부에서. 한국군을 철수하느라고. 이때는 미국은 이미 철수 다 해버렸고, 이제 한국군 우리가 마지막 철수병력. 이 마지막 철수병력에 이미 나트랑 공항에 3일, 공항 바닥에서 3일을 잤어. 자니까 비행기가 오는 거야. 이야, 그때 월남에, 월남 그 나트랑 공항 상공에 한국 여성이 얼마나 떠들어내는지. 대한민국 병사 여러분, 그리운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여기는 여러분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죽어가야 됩니까? 빨리 여러분 가족이 일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우리 머리 위로 막 방송을 하는데 그게 북한 여성이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악센트가 약간 북한 여성 말인데 그 비행기가 에르나틴이 날아다니고 공항 구석구석에 전부 월맹 깃발이야. 빼뚜껑 깃발, 빨간 거. 빼뚜껑 깃발이 쫙 휘날리고, 이제 뭐 그냥 완전히 고립됐어. 고립된 거야. 전신에 빼뚜껑이지. 그리고 우리가 딱 오고 나니까 월남이 공사라 딱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철수병력인데, 이 급히 철수하는 모습이야. 내 계급을 잘 보면 계급이 병장이야. 병장. 여기 계급이 4개야.
육군 병장. 육군 병장도 장은 장이잖아. 근데 들어올려봐. 좀 줄여봐. 이 비행기 보이게 해봐. 여기 월드 에어웨이인데 500명 탑승하는 최고 큰 비행기야. 그 당시로는 제일 큰 비행기인데 이게 나트랑 공항에서 뜨지를 못하고 3번 이륙하다가 실패. 활주로 끝까지 가가지고 비행기가 안 가는 거야. 세게 달렸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않아 이게. 그러니까 활주로가 짧다는 거야. 그러더니 비행기가 다시 활주로를 한 바퀴 돌더니 기름을 2시간 동안 빼. 2시간 빼니까 그것도 얼마나 지루해. 우리는 막 여기저기서 포탄 터지는 소리 막 이런 게 들리는데 2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포탄 소리 들으면서 있으니까 야, 그것도 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스튜디오스들이 미국 여성들인데 그 영어 잘하는 애들만 대화가 돼. 나는 그래도 대화가 되지. 나는 그 당시 영어를 잘했어요. 몇십 년 돼가지고 요새는 영어를 별로 안 쓰지만 그때 내가 영어를 잘했어. 나는 막 대화를 하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비행기 안에서 있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딱 도착했는데 오는 시간이 4시간 걸려요. 올라면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나가느라고 스튜디오스가 문을 쫙 열었는데 이 비행기가 엄청 큰 비행기입니다. 월드 에어웨이즈가 문을 딱 열는데 식사는 비행기 식사가 나와. 비행기 안에서요. 그 우리 비행기 식사를 처음 먹어봤어. 그때 우리가 이 군인으로서는 이제 거기서 먹어봤지. 월드 에어웨이즈 비행기 식사는 처음 먹어봤지. 거기서 먹고 한국에 도착해서 문을 창 여는데 그냥 갑자기 그때가 몇 월이요? 2월인가 그러지? 2월이잖아. 공항에서 갑자기 말이야 서리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전부 다 낫는 것만 입고 있다.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웃도를 벗고 내복을 꺼내 입느라고. 그 땀을 빼게 내복이 들어있어요. 이걸 꺼내니까 막 안에가 막 먼지 투성이가 돼버렸어. 비행기 안이.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노 이러면서 막 따라 나버리고 막 군인들이 전부 낫냉구 이 웃도리를 벗고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야. 올라면 어마어마하게 더운 여름이었거든. 그런데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게 기후변화. 그래서 내가 기가 동상이 걸렸어. 다들 동상이 걸렸어. 땀이 난 데다가 내려가니까 그냥 이게 뭐 얼어.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공항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활주로가 넓으니까 바람막이 없는 거야. 거기서 또 환영식 한다고 몇 시간을 서서 애들을 세워놓는 거야.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동자세로 세워놓는. 이야, 이건 말이야 너무 잔혹했어. 그래서 그때 추운 것 때문에 겨울 되면 기가 따가워. 왜냐면 그때 온 사람이 전부 동상이 걸렸어. 왜냐면 월남에 몇 년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야 이 영하 말이야 이 30도 막 20몇 도 이러니까 이게 얼더라. 그래가지고 또 차렷 자세 뭐 이거 만지고 있으면 안 돼요 또. 그래가지고 온 겁니다. 요게 지금 비행기 타느라고 줄 서서 있죠. 가다가 누가 나를 찍어준 거야. 근데 누가 이거 안 찍어줬으면 이 사진도 없네. 잘 봐요. 이 동료들이 내 사진 찍을 때 쳐다봐요? 안 쳐다보지. 내가요 약간 감시병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 나는 뭘 보고를 하는 사람처럼 얘들이 나를 조금 의심한 거야. 나는 대통령한테 뭘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단에 나를 이상하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뭐 기록도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는 데는 얘들은 누가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나는 그래도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알겠죠? 여기서는 사진 찍을 정신이 없는 거야. 그 이때 핸드폰이 있었나? 없어. 카메라 있었나? 없어요. 근데 더블백을 다 싸버렸는데 그때 내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나를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어. 알겠죠? 이 사진이 남아있어. 그럼 항공사 이름도 월드에어, 이게 비행기 창문이잖아. 엄청 비행기가 커요. 요게 엔진 맞죠? 내 얼굴 옆에가 엔진이 딱 와서 다 있네.
비행기 엔진이, 그죠? 그러니까 치워봐요. 그래서 우리 박 대통령이 놀란 것은 카터가 딱 오더니 박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카터가 온다고 그랬어. 카터 대통령이 가니까 공항에서 유교사하고 두 분이서 기다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헬기를 타고 미국 부대로 가버려요. 미-8군으로. 기별도 없어. 저기서 대통령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손도 안 흔들어. 가버려. 그러니까 그때 카터가 그렇게 한 행동이 이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카터는 특이한 게 이름이 카터죠. 김일성이를 만난 다음에 김일성 대통령이 죽었어. 카터가 누구만 만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카터야. 몽골 카터 자른다 이거야. 카터가 김일성 만나고 오자마자 김일성 대통령이 돌아갔고, 박정희 대통령 만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좀 있다가 돌아갔죠. 근데 다 이상스럽게 죽어요. 카터가 만나고 나면 한 10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저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카터가 만난 지도자는 죽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름이 카터라서 그래요. 카터 해버려요. 그런데 청와대, 그 다음날 청와대 이 대통령이 왔어요. 와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방에서 떠들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면서 You shall die, 당신을 죽일 거야,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 응? You shall die가 나는 너를 죽인다 이 소리거든. 당신 두고 보자 이 소리인데, 그 소리를 딱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 그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미국 CIA 정보국장이 김재규 보안사는 거를 초청해. 그 김재규 보안사니 가서 한 달 있다 왔어. 그래, 뭘 했냐? 그건 아무도 몰라. 알겠죠? 갔다 와서 박 대통령을.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눈치챌 거야. 어쨌든 가서 한 달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기지가 감옥의 핵기지. 아무도 모르지. 내 외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외에 전부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유사시에는 있다. 그 외에는 절대 소련하고 합의 안 하고는 안 쓰겠다. 무슨지 알죠? 소련과 합의한다. 그런 조건이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은 바깥에서는 언제나 데모 군중 소리, 북쪽에서는 탱크 소리, 이게 청와대 가만 앉았는데도 밤중에 들린대. 천내로 오는 소리가 들린대.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막 데모대가 쳐들어오는, 청와대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 탱크 소리와 데모 군중의 소리가 수시로 들리는 거야. 거기 앉아 있는데 편을 날이 있겠어요? 예, 참.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는 영성산업, 그래가지고 우리는 미사일을 못 만들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중거리 미사일까지는 허용해요. 북한처럼 우리 장거리 미사일은 못 만들어 아직도.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 이제 미국에서 허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도 박 대통령이 개발하고 돌아가셨어.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중거리 미사일이면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어디다 쏠 수가 있었어. 일본이나 이런 중거리 미사일이라도 쏠 수가 있다면 500m까지 허용을 받았으니까 가능했단 말이에요. 장거리 미사일, 미국 대륙간 미사일은 안 되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는 허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핵을 실느냐 이런 의심도 조금 받았어. 근데 카터가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돌아간 거죠. 알겠죠? 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허경영의 영성산업,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 달러가 전 세계 돈이 몰려와서 우리가 힘을 비축해가지고 세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통일할 수 있다.